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나무를 그려볼 건데요. 오늘도 나이별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나무를 그려볼 거고요. 중간중간에 알면 좋은 것들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초급 갈게요. 자, 처음에 아이가 나무를 어떻게 그려요 하면 난감하죠. 그러면 또 나무를 또 멋있게 막 그려주시는 분들 계세요. 말씀드렸죠? 그림 안 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은 그다음부터는 그림 안 그려요. 자, 아이 수준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볼게요. 동그라미에 긴 네모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기본형이고요. 가장 안정된 나무의 모습이라고 보셔도 돼요. 또 아이들은 또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는데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전에는 투명 화법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엑스레이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아이들은 투사해서 그림을 그려요. 자, 예를 들어서 꽃병이 있다고 가정하면 자, 꽃을 그리잖아요. 꽃을 그렸을 때 꽃을 이제 그릴 거예요. 꽃을 그릴 건데요. 이제 꽃을 그릴 거예요. 꽃병 안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보이게 그려요. 투사해서 그려요. 이거를 요즘에는 엑스레이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엑스레이 기법이라 하는데요. 사실은 예전에는 투명 화법이라고 했어요. 투명 화법이라고 했었어요. 투명 화법.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를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요. 이렇게 해서 그리면 물론 이렇게 파여가지고 그리면 좋지만 보통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보통은 다 이렇게 겹쳐서 그려요. 아이들 이렇게 겹쳐서 그래요. 이렇게 겹쳐서 또 그려봐 그러면 이쪽에 의자 있잖아요. 의자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렇게 이제 운전대 그려주고요. 여기다 사람을 그릴 건데요. 이제 아이들은 앞을 보고 그리죠. 앞을.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요. 아이들은 이렇게 그려요. 사실은 안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안이 보이게 그려요. 혹시라도 아이가 겹쳐서 그리면 아이들이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구나, 투사해서 그리는구나, 아이들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뿌리를 그리고요. 나뭇가지를 그리는 친구들도 있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해요. 또 이렇게 꾸불꾸불 구름 모양으로 그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지요. 나뭇가지를 그리는 친구들도 있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해요. 또 이렇게 꾸불꾸불 구름 모양으로 그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나무를 그리고 끝이에요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6세, 7세, 8세, 9세 아이들은 여기다가 이제 뭘 하죠? 뭐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들을 오려 붙여도 되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콜라주라고 해요. 콜라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콜라주는 사실 피카소하고 브라크 아저씨라는 예전에 하셨던 화가분께서 하셨던 기법이에요. 발명을 한 거죠. 아이하고 함께 이렇게 나무를 그려보고요. 여기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것들 오려 붙이면 돼요. 표현하면 되고요. 여기다 사과를 넣어도 괜찮고요. 또 스티커, 과일 스티커나 여기다가 스티커 붙여도 되고요. 해서 나무를 요 정도까지만 표현해주면 돼요. 요것도 괜찮고요. 자, 난이도는 비슷비슷한데요. 요 난이도가 살짝 더 높아요. 또 아이들은 나무를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또 이렇게 해서 또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주 가끔 바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그린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아이 그림 이해하기 코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블록식으로 붙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블록식으로 나뭇가지를 블록식으로 그려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표현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나뭇잎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나뭇잎을 이렇게 그리면 좋지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뭇잎을 일자로 이렇게 그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자, 나무를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위에가 좀 이렇게 좁아지게 그린 친구들도 있어요. 좀 위에가 이렇게 좁아지게 그려지는 친구도 있어요. 위에가 좀 좁게. 위 부분이 좀 좁게 그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그리는 햇님식으로 또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뭇가지를 그려주고요. 나뭇잎을 일일이 하나씩 그려주는 친구도 있는데요. 요거는 아이들이 많이 그리는 경우는,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그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있긴 한데요. 이게 이제 나뭇잎이 많으니까 좀 귀찮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흐물흐물하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그린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린 친구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뾰족뾰족하게 그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요건 많아요. 요거는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아이들은 나무를 다양하게 그리고요. 가장 안정적인 아이들이 많이 그리는 나무 그리기 방법이고요. 뿌리를 그린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또 뿌리 없는 나무를 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자, 나무를 그리다가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들 막 이렇게 막 그리는 경우,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안 그려질 때 이렇게 많이 끄셔요. 아, 그림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니 물어보면 거의 다 그러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요. 그때는 질기를 써서 지워보자 하시면 되고요. 형아, 누나, 언니, 오빠가 또 이렇게 명함 묻는 거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끄시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초급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나무들은 보통 아이들이 가장 많이 그리는 나무 방법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봤고요. 콜라주 기법도 있고, 또 물감으로 색칠하는 경우도 있고, 스크래치로 하는 방법도 있고,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하나를 그리는 거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 나무를 하나 그려봤으면 여기에 나무를 예쁘게 꾸며주면 되겠죠. 또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눈 그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네, 요거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까칠까칠한 부분을 표현한다고 하죠. 까칠까칠한 부분을 표현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무 종류도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 한 이 정도 나무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표현하는 기법들은
예전에 현대미술 화가들이 썼던 기법들이나 기술들을 지금 현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투명화법. 투명화법인데 요즘에는 이제 엑스레이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투사해서 그리고요. 또 겹쳐서 그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아이들은 나무를 그릴 때 다양하게 표현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무를 표현할 때는 아이들이 다양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그려볼 거예요. 세모를 약간 길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길게 그려. 보이나? 자,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 다음에 약간 길쭉한 동그라미를 그렸는데요. 먼저 쭉 내리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또 두 줄로 해도 되고 한 줄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려줬죠? 자, 나뭇가지를 이제 하나씩 그려주시면 돼요. 나뭇가지를 하나씩 그려주세요. 약간 지그재그로 겹치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에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가지를 하나씩 그려도 되겠죠? 한 가지씩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나무 하나 완성시켰고요. 뭐 색칠, 연필칠 좀 해줘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연필칠 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다음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일직선으로 쭉 연결해주고요.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돼요. 두 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무 연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게 좀 길면 좀 짧게 해도 돼요. 자, 아이들 중에서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든 저학년이든 지우개를 안 쓰고 그리는 걸 좀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지우는 게 귀찮잖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지우개를 지울 때 이게 좀 약간 내가 못 그려서 지운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죠. 지우개하고 연필은 친구고요. 연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우개가 채워주고, 또 지우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연필이 채워주잖아요. 서로 채워주는 관계예요.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니까요. 지우개로 지우면서 그려도 상관없어요. 저도 지금 지우개 지우면서 그리죠. 자, 한 줄로 해도 되고, 두 줄로 해도 돼요. 이제 막 정해진 결론은 없으니까요. 자, 갈게요.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또 지그재그로 가면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심심하다 싶으면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연습하다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성인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성인분들도 이렇게 나무 연습 해주시면 나무의 원리도 이해할 수 있고요. 가지 그리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장가지를 계속 넣으면 넣을수록 좋아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넣어주면 점점 더 나무처럼 느껴지지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셔도 돼요. 끝부분 맞춰서 이렇게 가주셔도 되긴 해요. 이렇게 계속 하면 할수록 나무 느낌이 나기는 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제가 예전에 그 숏 영상에서 나무가 그리는 게 어려우면 Y자로 해서 그림을 그려라는 그 영상들이 있었어요. 나무를 쉽게 그리는 방법이죠. 자, 이번에 Y자로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느낌 오시죠? 이제 Y자로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들이 좀 약간 그림을 그릴 때 쉽긴 해요. 또 더 나무 같은 부분들도 있고요. 자, 이것도 너무 기네요. 짧게 해볼게요. 이제 이런 네모나무는 이제 조경사가 와가지고 이제 자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끝부분을 잘 다듬어서 네모를 만들겠죠. 자, 자유롭게 가도 되고요. 이제 나뭇가지를 이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주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장가지 또 그려주시고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나무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쪽은 동그라미 나무인데요. 동그라미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한 줄로 쭉 내려주시고요. Y자로 하셔도 돼요. Y자로 내려가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나머지 이렇게 해서 나무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느낌 오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4개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나무를 그려봤고요. 또 뭐 여러가지 모양에 따라서 나무까지는 달라지겠죠? 이제 뭐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모양도 있겠지만 또 나무라는 게 뭐 여러가지 모양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본 나무까지 표현은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표현해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동그라미 하나인데 이제 4개의 덩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나뭇가지가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그리라고 하면 V자로 그려라 하면 또 곧잘 그리더라고요. 일자도 곧잘 그리고 V자도 곧잘 그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자, 밑에 이제 잔디가 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잔디가 있을 거예요. 자, 네모 이제 뭐 이렇게 있다 가정할게요. 자, 네모 이렇게. 자, 이런 나무가 있다 가정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 역시 V자 느낌으로 잘 잡아볼 거예요. 세모나무. 자, 지우개하고 연필은 친구예요. 뭐, 지우개를 지우면 내가 그림을 못 그린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우개가 부족한 부분을 연필이 채워주고요. 연필이 부족한 부분을 지우개가 채워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AI가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특히 또 어린 친구들은 당연히 실수해요.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막 그림을 그려요. 말도 안 되죠. 그쵸? 실수합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동그라미. 이 밖에도 나무를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빛의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2개 할 거고요. 자, 2개는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자, 2그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그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왼쪽이 어둡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그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 뭐 그냥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너무 억지로 사선할 필요는 없어요.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이거는 사선으로 해보고요. 요거는 직선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이제 꾸불꾸불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요 꾸불꾸불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요거 이렇게 꾸불꾸불한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끝부분을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그리잖아요. 이유가 있죠. 나뭇잎이 요렇게 이제 나뭇잎 겹쳐서 끝부분이 이제 있잖아요. 요 끝부분이 사실 나뭇잎이잖아요. 나뭇잎이 불규칙하게 뾰족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뾰족하게 그린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직은 중급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렇게 힘의 강약을 줘서 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림자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림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물감으로 칠하든 뭘 하든 물감으로 칠하든 색연필로 칠하든 어떤 걸 칠하든 요 원리는 다 같은 거예요. 해서 예를 들어서 물감으로 칠한다 싶으면 이쪽은 연두색, 이쪽은 녹색 칠하면 되겠죠. 자, 나무는 자연물이잖아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막 칼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쵸? 자연에 있는 물체들은 어떤 경직되어 있거나 플라스틱처럼 딱딱하거나 이렇게 딱딱딱 곱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나무 기둥도 사실
기둥 부분도 막 딱딱한 거이긴 하지만 껍데기나 이런 거 보면 만져보면 좀 말랑말랑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쵸? 자연물을 그릴 때는 좀 부드럽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그림을 처음 그리거나 중급 친구들,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은 펜보다는 연필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연필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유는 지울 수가 있어요. 연필과 지우개를 서로 보완해주면서 고쳤다가 수정해보고 또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또 수정해보고 하면서 형태 감각이나 이런 게 늘어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연필로 그리게 하고요. 자, 만약에 펜으로 하고 싶다. 네임펜으로 할 때는 연필로 스케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네임펜으로 그리라고 하거든요. 같은 표현을 두 번씩 하잖아요. 그럼 복습도 되고요. 아이들이 그 선의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림을 이렇게 아이들 그리다 보면 선들이 조금씩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선이 변한다는 건 그만큼 그림 표현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을 강약을 주면서 해도 되겠죠. 아니면 저번에는 손을 곱게 쓰라고 해놓고서 왜 이번에 또 이렇게 선에 강약을 주고 해라 그러냐 말씀하실 수 있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똑바로 쓰는 것은 선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지 선의 강약이 조금씩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선을 좀 똑바로 써주면 좋긴 한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선을 좀 똑바로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어떻게 되겠죠? 실제로 이제 수차를 할 때도 보통 요 정도 스케치를 하고 스케치를 뜨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내가 한 번 더 해주고 싶다 그러시면 한 번 더 이렇게 이쪽으로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나뭇잎들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고요. 스케치니까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지금 중급이에요. 이제 명암을 밝고 어두운 거 두 파트만 나눠서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간 톤이나 밝은 데서 중간 톤, 뭐 어두운 톤, 역광, 뭐 반상, 역광이랑 반상과 같은데요.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밝고 어두운 거, 밝고 어두운 거, 밝고 어두운 거, 밝고 어두운 부분만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해 주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좀 선의 강약을 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자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쇼츠에서 이제 중급 부분도 약간 이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 하잖아요. 중급을 하다가 중급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그려지면 또 이 부분, 고급 부분 같이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급이니까요. 좀 더. 다음까지가 있던 거고요. 해당 부분, 어두운 부분을 먼저 반을 나누죠. 반을 나누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덩어리 내는 부분, 제가 쇼츠에서 말씀드렸었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쪽이 어두운 부분이고요. 역광 부분, 지금은 반사광이라고 하더라고요. 반사광 부분, 중간톤 부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거 가장 기본이죠, 뭐.
기본이긴 해요. 해서 이쪽 부분 같이 이렇게 해서 해보.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해보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가죽 부분 그리고 지우개 이렇게 비벼만 줘도 또 여러 가지 기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개를 쓰면 내가 그림을 묶어서 지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우개는 필수예요. 지우개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기법으로도, 지우개 기법으로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지우개 기법으로 제가 그림을 조금 빨리 그리는 편이에요. 이제 이유는 아이를 키워보는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조용한 시간을 주면 금방 흐트러져요. 아이들이 조금 이제 두세 명 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조금만 제가 막 집중하고 있으면 벌써 아이들은 치고받고 싸우거나 서로 장난치고 있거든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으면 과정을 오래 견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기다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게 나오면 딴짓을 하거나 흥미를 금방 잃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물을 빨리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그림을 좀 빨리 그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화려하게 예쁘게 그리는 중요한데요. 이제 배우는 부분이잖아요. 배울 때는 좀 기본적인 것들로 해서 배우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려도 알아서 화려하게 그리시더라고요. 워낙 이쁜 거 좋아하고 화려한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림도 조금 이렇게 제가 그리는 것보다 화려하게 그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약간 동그란 부분이죠. 동그란 부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나무들은 사실 조경에서 나오는 나무들이 향이 좀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색깔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약간 날린 다르죠? 날린 느낌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그림 좀 되겠죠. 이것도 그림 좀 해볼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약간 좀 이게 정식적으로 그리는 거면 되겠죠? 약간 이제 느낌 있는 그림, 약간 감성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되죠. 나뭇가지 그리고 싶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되겠죠. 또 이렇게 해서 약간 그려진 느낌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보실게요. 좀더 되겠다가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랬죠. 자, 이처럼 연필은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해주면 여러 가지 느낌의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명암, 그 다음에 약간 좀 후려치는 거, 그 다음에 약간 장가진 느낌으로 한 거, 가진 느낌으로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이렇게 나무를 그려봤고요. 이거는 만약에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이 모양을 그대로 이쪽으로 갖고 오시면 되겠다. 이 명암의 느낌을 그대로 이쪽에 놓고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넓은 들판이 있어요. 들판에 나무들이 있겠죠. 쭉쭉 나무들이 있겠죠. 자, 쭉쭉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좀 이거 고급 예산되는 부분이에요. 자, 저 하는 친구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그려주실 거예요. 해주시고요. 자, 이거 보여드릴 때로 한번 갈게요. 자, 이렇게 점점 되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도 그림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그림이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걸 많이 그리면 이거 자체도 그림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다시면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거미줄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그 선이 꺾어지는 부분이 더 어둡습니다. 그쪽에 힘이 더 들어가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게 거미줄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이런 설명실로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가 꺾이는 부분들이 더 강해요, 선들이. 그 다음에 또 그림자 지는 부분의 첫 부분, 그림자가 지는 부분의 첫 부분이 또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미줄로 연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드로잉적인 요소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 꺾어지는 부분, 그런 꺾어지는 부분이
요는 꺾어지는 부분이 어둡구나. 힘을 줘야 하는구나. 가다가 선이 꺾이는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둡게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좀 느낌 오시죠? 이렇게 해서, 나뭇가지가 꺾이는 부분들이 좀 더 어둡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요. 손이 벌써 나가셔서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잘 꺾이는 부분 딱 이해주세요. 꺾이는 부분 강하게요. 다시 꺾이는 부분 이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리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이쪽 왼쪽 무리 들어가는 거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들만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많이 많이 그냥 정식을 사서 이렇게 했어요. 많이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쪽에 아이들 그리잖아요. 뭐 그게 좋잖아요. 생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뭐랄까 행복 같아요. 되게 그냥 흔히 봐서 그냥 이쪽 하나 고민하기 이렇게 사실 이제 원래 이쪽 아니고 하는 거 그냥 같은 게 하나 많이 열리는 거는 재밌게 안 되세요. 표현이 맞지만 그게 약간 좀 뭐랄까요? 근데 약간 약간 아이들 아이들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이들 그리고 뭔가 제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나에 원래 좀 그렇게 하고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나무들을 그려봤거든요. 잠시만요.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또, 좀 그러니까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려봤고요. 이제 뭐 요거 말고도 사실 뭐 나무를 그리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서 나무 표현을 해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부터 연습을 하고 기본을 잘 쌓아놓고 그림을 그리거나 표현을 하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나무 그리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로 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밖에도 나무를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맞춰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여러분 찾아뵐 거예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